예, 주말에 주식시장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 금융시장은 전체적으로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. 조심스럽게 올라간 주간이었는데 S&P 500이 나스닥보다 조금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달러 인덱스는 빠졌습니다. 어쨌든 6월에 미국이 금리를 동결할 것 같다.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경제가 좋거나 금리를 올리는 분위기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는 좀 주춤했고 2년물 국채 금리는 7월에 금리 올릴지도 모른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좀 올라갔고요. 그다음에 국제유가는 이란이 사우디의 감산을 채울지도 몰라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유가는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종목으로는 반도체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. 테슬라가 이번 주에 열일을 했죠. 14%나 이제 급등을 하면서 테슬라가 거의 지수를 멱살 잡아 올렸다 정도라기보단 잘 버티게 만든 그런 양상이었고 캐터필러 같은 종목군들도 주간으로 보면 이제 플러스를 냈습니다. 실제로 이제 올해하고 이번 달하고 좀 나눠서 보면 올해 IT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. 그런데 이번 달로 한정해서 놓고 본다라면 IT 기업들은 좀 조용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에너지라든가 소재, 산업재 다음에 뭐 소비재 뭐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더 강했거든요. 그러니까 IT가 주춤하면서 경기 우려에 대한 이제 경계감이 좀 약화가 되면서 IT에 쏠렸던 자금이 다른 어떤 종목으로 좀 분산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이번 주에도 좀 조심스럽게 그런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IT가 쉬니까 지수는 안 올라가잖아요. 그래서 다른 종목들 쪽에서 종목 장세가 나타난 그런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지수가 그래도 신고점 만들어내면서 뭐 강세장으로 기술적으로는 이제 강세장 진입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 있었던 이면에는 이제 물가가 좀 진정될 것 같다. 그래서 금리는 더 안 올릴 것 같다.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.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제시한 5월 물가 전망인데 전년 대비 4.1% CPI 기준으로 전월 대비는 지금 0.1%까지 보고 있거든요. 지금 오늘 기준으로 시장 전망치는 0.3% 정도 됐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더 그거보다 낮게 잡고 있어요. 그래서 물가가 좀 진정되는 거 아니냐.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실제로 좀 근거가 되는 지표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. 이거 이제 임대비용 얘기하는 건데 임대비용이 마이너스 0.6%. 그러니까 그래도 줄어들긴 했어도 플러스였거든요. 전년 대비. 근데 마이너스로 줄었어요.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물가가 제법 빠질 수 있을 것 같다. 이런 분위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캐나다하고 호주가 뭐 금리 올린다 하더라도 미국은 안 올릴 것 같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미국의 어떤 성장률이 침체로 가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. 그러니까 이제 미국 골드만삭스에서 제시한 미국 분기별 성장 추이거든요. 마이너스 전망이 아니에요. 예, 플러스를 낼 수 있다.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둔화 정도 보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시장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. 이제 이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냈고 이게 이제 강대장까지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이번 주에 사실 테슬라가 다 했죠. 테슬라가 지금 11일 연속 올라가고 있잖아요. 11일 동안에 33%가 올라갔는데 열흘 이상 올라갔던 이제 10일간 어떤 테슬라의 상승률을 따져놓고 보면 뭐 압도적으로 뭐 강했던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예전에 뭐 10일 동안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가서 막 50% 이상 올라간 사례도 있긴 하지만 근데 지금은 테슬라의 시가총액 자체가 엄청 높은 종목이잖아요. 이렇게 높은 시총 상태에서 열흘 동안 30% 이상 올라갔다라는 건 뭐 대단한 거죠. 그래서 지수를 이번 주에는 테슬라가 다 올렸다. 뭐 요인으로는 보조금 지급 이슈라든가 머스크가 경영에 집중한다든가 다음에 이제 슈퍼차저를 다른 자동차사들이 이용한다고 하더라. 그럼 비용이 또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올렸는데 어쨌든 주도주가 나오면서 이제 지수를 받쳐내는 그런 역할을 좀 했던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경계감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보면 금리가 이번 달에는 금리 동결될 것 같은데 다음 달에는 올릴 것 같다. 그러니까 다음 달 동결 확률이 사실은 30%밖에 안 돼요. 예,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높이 올라가 있을 거다라고 보는 확률이 70%거든요. 그래서 금리 계속 올라갈 텐데 또 올릴 텐데 지수가 견딜 수 있을까? 2년물 국채 금리도 뭐 은근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. 근데 다만 시장의 영향이 제한적인 게 미국의 기준금리를 반영한다라는 게 2년물 금리인데 뭐 이제 은행 문제 터지고 막 그렇게 됐을 때 5% 이렇게 갔잖아요. 근데 지금은 올라온 게
4.5%대밖에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에이, 금리 올려봤자 한 번이지 뭐 이런 어떤 정서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경계감이 크진 않습니다. 근데 이제 정작 또 한 번 올린다라는 식으로 가면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쪽으로도 바뀔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계속 경계하면서 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이거는 제가 최근에 계속 보여드리는 거죠. 최근에 금요일마다 미증시가 상승 출발하는 이유가 있다. 이제 콜옵션, 대형주들에 대한 콜옵션이 장 초반에 집중 매매가 되면서 시초가를 높이는 그런 경향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6주 연속 시초가는 플러스로 출발하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주요 뉴스들을 좀 보니까 울프 리서치에서는 약세론자들이 항복을 했다. 이제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. 이런 주장을 제기를 좀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내년도 상반기에 5천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다.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개선이 돼서 이제 매수세가 계속 유입될 것 같다. 이런 주장을 했고, UBS는 한동안 경기 침체를 자기네들은 생각을 했는데 침체 시기가 늦춰지거나 어쩌면 침체가 없을지도 모르겠다. 그러니까 이런 어떤 코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오늘 CNBC 기사인데 이거 그 한국 증시 관련된 보도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더라고요. 이제 어저께는 뭐 반도체 걱정할 필요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한국 증시가 52주 뭐 MSCI 지수가 됐든 한국 코스피가 됐든 52주 고점을 돌파를 했다.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한국 관련된 보도들이 은근히 나옵니다. 뭐 LG에너지 솔루션, 삼성전자, 기아, 포스코홀딩스가 역할을 해서 고점을 돌파했다. 뭐 이런 식의 어떤 코멘트가 더해서 한국 시장에 대해서도 좀 관심도가 살짝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슈를 정리해 보면 사실 이번 주는 테슬라 아니었으면 뭐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 사안은 아니었거든요. 그러니까 테슬라만 요란했던 주간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. 근데 다음 주에는 테슬라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FMC 전후에서 그 외의 종목군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체크가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6월은 동결인데 7월 인상 이야기 나오잖아요. 근데 저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. 왜냐하면 저는 7월에도 금리 올릴 수 있을까?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거든요. 6월에 동결하는데 7월에 갑자기 올려야 될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겠고 오히려 한 4분기쯤 돼갖고 물가가 다시 튕겨 올라간다라면 모를까. 그래서 7월 이슈를 저렇게까지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,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 자꾸 뉴스로 나오면 이제 투자자들은 압박을 받죠. 이제 요 데이터들이 어떻게 자꾸 나오는지 볼 필요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1290원 이하까지 내려와서 넘어왔거든요.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 외국인들은 이제 환차익이 생기는 구간으로 가게 되니까 투자 환경이 좋아지게 되죠. 그래서 근데 환율이 또 너무 가파르게 빠지면 이거 다시 튕겨 올라간다 이렇게 또 경계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환율은 지금 상태 유지가 되거나 완만하게 빠지거나 그러니까 이런 구도 되는 게 좀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한국 관련 데이터는 MSCI 한국 지수가 1.5% 정도 올랐고요. 야간 선물은 0.14% 올라서 주초 우리 증시는 뭐 괜찮은 수준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있다.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조금 걱정스러운 건 그 글로벌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이 되게 많이 빠져나갔어요. 예, 이게 이제 그 나무색으로 보시는 게 브라운이라고 하나요, 요즘은? 저희 때는 나무색이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자금이 되게 많이 빠져나가고 머니마켓, 그러니까 현금 비중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늘리고 주식을 갖다가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좀 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이 금리를 또 올릴지도 몰라. 뭐 중국 경기가 안 좋아. 사실 이거 지난주 중반 이후에는 좀 진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수요일 날로 끊어진 데이터거든요.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이 반영이 안 된 거예요. 근데 어쨌든 자금이 나가고 신흥시장 쪽도 자금이 대폭 좀 나가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FOMC 다가가면서 경계감도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변동성도 투자자들은 좀 감안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음 주에 시장이 아주 평탄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이제 막연하게 뭐 시장이 무조건 좋을 거야 이런 거보다는 개별적인 업종, 어떤 업종이 좀 수급이 좋은지 뭐 지수에 대해서 흥분하기보다는 이제 업종별 수급에 더 집중하면서 좀 차분함을 유지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한 주간이다.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그때그때 이슈 나올 때마다 유튜브 방송, 텔레그램 또 고릴라 리서치를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. 뭐 고릴라 리서치는 들어오시면 여러 데이터들 계속 보실 수 있고요. 특히 제가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오늘의 증시라는 게시판, 이건 뭐 매일 데일리로 시장 브리핑 올려드리는 거고 증시 분석 데이터,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데이터들
어제 또 엠마리님이 또 여러 개 올렸거든요. 이런 것들 또 많이 보시면 도움이 되니까 또 꾸준하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그럼 감사합니다.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. 이 방송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